일단은 조사 참여를 제가 하면 안 된다 라고 했고, 선임계와 관련된 효력에 대한 것까지는 뭐 얘기를 안 하셨는데 방어권 남용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먼저 공개돼서 정보로서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특검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내용, 그리고 특검 관계자 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전화통화 이후에 나오는 후속 보도들, 그래서 그 사안과 관련돼 갖고 저희가 질문을 계속 받게 되고,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전화가 배터리가 다 떨어질 정도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 잘 안 받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그거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렸을 때 한 번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게 제 개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8월 17일 일요일 조사를 받고 나서 계속 그 여인영 사령관 관련된 문제와 김용현 처장, 장관 관련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거 관련돼서 굉장히 의혹처럼 막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신문 기사를 자꾸 조서에 편철을 하면서 이 내용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관련돼서 기자분들에게 그 내용을 답변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돼서, 제가 몇 분을 모셨다는 표현보다 몇 분의 기자분들이 계셔서 연락 오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려갖고서는 제 사무실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던 분 여기 계셨었죠, 그때? 근데 거기 안에서 이제 누가 녹음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녹음 파일을 검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제 생각이다, 이거는 이렇게 됐을 가정적인 상황 아니냐, 그걸 뭐 비주얼레이션을 하거나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치 단정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셔서 담당 검사님하고 좀 말다툼을 좀 오늘 하고 나왔고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군 작전에 대해서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적법 절차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사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적법성이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죠. 자, 그런 상태라면 수사라는 것은 유해성을 갖고 있는 유해 물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안에서 가능한 안전하게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 특검에서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 외에 각종의 언론 자료를 특검 관계자발로 공급하고, 그에 관련돼서 국민적 의혹을 일으킨 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빗발친 비난 여론이 일어나게끔 하거나 비난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행동들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시키는 형태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금지시킨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제가 군사기밀 노출했습니까? 제가 문서를 공개했습니까? 해당 사안 관련돼서 해당 내용 관련돼서 어떤 군사기밀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직접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어가기 위해서 혼자 강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기자님 계시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으나 그 녹음을 특검에게 전달을 해서 오늘의 상황이 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돼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오전에 한 개의 문서를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오늘자로 7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 수백 개의 문서를 보고 또 한 번 조사할 때마다 5, 6, 70장에 해당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다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해당되는 조서의 열람을 하고
그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 신문 주소를 열람을 하고 기억을 환기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두로도 거절을 당했고 문서로 접수를 하라고 하셔서 문서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의 그 피의자 신문주소 열람은 국가안전보장, 공정한 형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자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피의자가 여러 차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이것을 거부한 것이 적법 절차에 따른 방어권의 제한에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구했고, 오늘 지금 검사가 저에게 오늘 특별검사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적법 절차에 따른 방어권의 남용에 따른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 라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 금지, 이승우 변호사라는 사람은 피의자 김용대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사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는 전면적 금지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구할 계획입니다.